안녕하세요. 전국의 착한 요양원을 소개해드리는 착한 요양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선택할 때의 기준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요양기관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결정하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정말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보호자분께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을 직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에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나의 가족의 몸이 불편한 상황 속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족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입소를 무조건 시키셔야 되는 분이 계신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입소를 해야 하는지 보호자분께서는 고민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당장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잘 모르는 상태로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때 실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입소를 한 이후에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등급받는 과정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내 등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도 입소가 가능하시고 입소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받는 과정을 요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 등급 없이도 요양원에 입소는 가능은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크게 발생하며 등급 없이 입소 가능한 요양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요양원 입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도 등급 재판정을 위해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 보호자분께서 저희 어머님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가능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현재 신장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침상생활만을 해야 하는 것이 답답하실 것 같아 요양원에 입소를 해서 지내게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요양원에서도 신장투석을 진행하나요? 라고 물으셔서 요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장투석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저희 요양원에서 가까운 큰 병원이 있습니다. 초반에만 같이 가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신장투석을 받을 시기에 직접 모시고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을 해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어르신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44세 하반신마비 장애인인데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할까요? 라는 전화였는데 이 또한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생활지원과 기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기에 장애인이셔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요양원은 일상적인 생활 지원과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례, 오늘 내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혹시 요양원에 입소하면 부모님 상태를 지속 확인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도 가능한가요?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요양원은 의사가 항상 상주하지 않아서 필요한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환자분께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기 힘듭니다. 보호자님의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항상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도 요양원은 의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다리 쪽이 불편하셔서 잘 걷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댁에서 누워만 계시고 밖에 잘 다니시지도 않으시고요. 운동도 하셔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양원에서도 재활 운동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동을 하실 수는 있고 매일같이 전문적인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요양원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기도 하고요. 꾸준히 잘 걸을 수 있도록 재활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재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입소해 계시는 다른 분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운동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어머님께서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차이점을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은 시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요양원은 주로 생활 지원과 기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식사 준비, 목욕, 옷 입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요양원의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인 것에 그치며 항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주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항상 함께합니다. 크게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1.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2.3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는 1명 근무. 3.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합니다. 4.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는 1명 근무 입소자가 30인 이상 되면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5. 영양사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두어야 합니다. 6. 조리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위생원은 입소자 정원이 30인이 되면 채용하여야 하며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8. 운전원은 1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필수 인력이지만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필수 인력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상시 의료진이 상주하여 환자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요양병원은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정기적인 의사 방문, 특별한 의료적 조치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합니다. 의사는 환자와 1대 35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주간에는 환자 6분당 1명, 야간에는 150병상 이하일 경우 2명이 필요하며 두 직책의 비율은 간호사가 최소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호사만 두고 보자면 1명당 환자 40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인력에서의 큰 차이는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요양병원은 간병인이 근무하며 환자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간병인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가족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큰 이상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특히 건강관리, 식사준비, 목욕, 옷 입기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몸은 괜찮은데 치매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요양원을 알아보고 지속적인 의료 감독과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분이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추가적인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혹은 복잡한 의료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위치와 가까운 곳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몸이 좋지 않은 분을 입소시키는 것이기에 가까운 위치에서 언제든지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호자님께 좋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창에 지역명 플러스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요양원 이렇게 검색을 하신다면 근방의 요양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본다면 나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